여러분 MBTI 좋아하세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투자에도 확실하게 서로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그리고 또 투자 스트레스, 심지어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단순히 투자 노후 몇 가지가 아니라 왜 투자 성향을 아는 게 내 돈과 내 멘탈에 정말 필수인지, 그리고 그걸 아는 방법, 실전에선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사례까지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 주식 무조건 간다, 타이밍 지금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듣고 덜컥 주식을 샀던 적, 또는 비트코인이 곧 대세다, 하락기다, 반감기다 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눌렀던 적, 그리고 신경이 너무 많이 쓰였던 적, 투자한 금액이 뇌에 박혀서 밤마다 잠이 안 오고 주가 확인만 수십 번 하셨던 분들, 사실 이게 저였습니다. 진짜 남들이 하면 따라 해봤고 추천을 받으면 한 번씩은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요, 항상 이랬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사니까 마이너스 10%는 금방이더라고요. 유튜버는 굉장히 웃으면서 강력 추천이라고 했는데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실 볼 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못 참겠어서 손절,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후회만 남고 그때마다 안 해야겠다, 다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비슷한 실수만 반복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겪고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내 투자 성향을 모른 채 남들만 따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돈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사람인지, 불안과 욕심, 두려움, 그리고 기대감에 어떻게 흔들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또 아니면 부자들, 심지어 워렌 버핏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지켜라, 남을 따라가지 말아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들을 따라한다? 단기적으로는 소소하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큰 돈이 걸리면 본인 성향과 안 맞는 전략은 반드시 멘탈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겪은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QLD랑 SCHD 조합이었어요. QLD가 두 배 레버리지 ETF인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SCHD랑 잘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변동성이 크다고 듣지 못했어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이제 자산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분할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현실은 달랐어요. 시드가 작으니까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건 굉장히 적었고요. 생각보다 QLD가 빠르게 마이너스가 찍히더라고요. 이때 느끼는 고통,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왜 샀을까? 가만히 있었으면 손해도 안 봤을 텐데 이거 오를까? 아니면 손절해야 되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때 내 성향이 이렇게 극단적인, 물론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저에게는 극단적인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을 버틸 만큼 강하지 않구나 내가, 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알았어요. 두 번째는 VO 몰빵이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추천한다는 S&P 500 ETF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 오른다고 했으니까 그냥 거의 제 모든 자산을 분할로 계속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변동성이 컸어요. 차트가 매일매일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퇴근하고 자기 전에도, 화장실에서도, 회사에서도, 쉬는 시간에서도 계속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 빼는 게 맞나? 끝없이 뭔가 싸움을 했고요. 똑같이 느꼈습니다. 나는 변동성에 굉장히 예민하구나. 수익률이 너무 좋아도 나는 이렇게 불안하면 오래 버틸 수가 없겠구나. 세 번째는 개별 종목 투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나 애플, 리얼티 인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매수를 했었어요. 제가 알림이 떠서 뭔가 배당금이 들어오고 이러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갈 땐 기쁨이 짧고요, 불안이 오래 갔습니다. 이게 쌓이니까 차라리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런 모든 시행착오들, 제가 겪었던 것들을 요약을 하면 남들이 하는 추천에는 나의 성향이 없다,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투자자이고 어디까지 감정적으로 감내를 할 수 있을지 모르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왜 투자 성향을 반드시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말 단순합니다. 심리적 안정.
내 성향에 맞는 투자가 진짜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매일 밤 주가를 보고 손끝이 떨리는 불안. 이거는 실적 수익보다 훨씬 잔인한 고통입니다. 반대로 저의 기준, 저의 양식 이런 게 있으면 남들이 뭐래도 흔들릴 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목표는 목표 설정의 명확화입니다. 단기 매매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차분히 배당금을 모으는 걸 좋아할지 아니면 10년, 20년 가져가서 큰 자본 이득을 노리고 싶은지 성향을 정확히 알면 이 목표가 나도 모르게 세워집니다. 목표를 선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투자 중에 오는 불안감, 조바심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자산 배분에 최적화입니다. 사실 진짜 자산가, 진짜 부자들은 한 우물만 파지 않습니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자신이 전혀 믿지 못하는 자산에 큰 비중을 두면은 급락할 때 버티기도 너무 힘들고 멘탈이 무너져서 강제로 손절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차이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은 은행의 예적금이나 주식, 채권 등 뭔가 누군가의 생산성, 기업이나 정부의 성과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주체가 잘 되면 돈이 같이 불어나는 구조인 거죠. 실물 자산형 부동산이나 금, 비트코인처럼 희소성과 실체에 투자를 합니다. 땅이 한정돼 있고 금도 비트코인도 제한돼 있잖아요. 또 실질적인 희소성 가치가 커질수록 내 자산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방식입니다. 또 진짜 손에 잡히는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실물 자산형인데 주식을 많이 담았다가 불안함에 뭔가 벗어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실물 자산을 꾸준히 늘리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정말 큰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워렌 버핏과 그랜트 카돈 두 거장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워런 버핏은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실제로 그가 추천하는 전략은 S&P 500 같은 ETF를 꾸준히 아주 길게 모아서 10년, 20년 이상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안정적이고 매수, 매도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불안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ETF에 익숙하고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분들에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랜트 카도는 부동산 재벌이고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는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굉장히 분명해요. 현금 그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든다. 부동산이나 사업, 비트코인 같은 실제 가치가 오르고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장점은 명확합니다. 렌트나 임대료, 사업 수익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 방식도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사업, 비트코인 되게 한 번 시작할 때 들어가는 초기 자본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원할 때 당장 팔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저처럼 실물 자산이 더 마음이 간다면 그랜트 카돈의 투자 방식이 더 잘 맞을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일을 잘하고 뭔가 이 주체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약간 금융자산형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그런 거 못 믿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신뢰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실물 자산에 가깝다는 뜻이죠. 뭔가 막 엄청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 번의 소액으로 시도를 해보고 감정의 변화를 기록하면서 뭔가 직감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어떤 형인지. 두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끌릴지 아니면 한 번에 투자를 해서 수년에 걸쳐서 돈이 쭉 들어왔으면 하는지 스스로 자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파이어족처럼 조기 은퇴를 노리는 사람의 목표와 노후배당연금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사람의 목표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갑자기 몇 천만 원 태우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5만 원, 10만 원 뭔가 조금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불안감 그리고 기대감이 어디까지 가는지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내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직접 적어보세요. 어떤 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지 내가 가장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치를 잡아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하고 리밸런싱 해야 합니다. 게으르기만 한다면 불안감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남의 추천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자기 철학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방식, 내 감정이 견딜 수 있는 정도, 이걸 알아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모르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한 점이나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공부하는 중이고요.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투자자라는 점에서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대 급하게 크게 벌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버틸 수 있는 리스크가 어디까지인가를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천천히 투자 습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이 전략을 자세하게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